오후장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오늘 8월의 마지막 장이죠. 그래도 다행인 건 어제 그 엔비디아발 하락을 어느 정도 다 소화하고 오늘 양대 지수 모두 기분 좋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도체주들 일부 반등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제약바이오주, 조선주들 오늘 강한 시장의 모습인데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면서 다시 상승폭 확대하는 구간 현재 268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764포인트 고점 터치한 이후 상승분을 반납했었는데 다시 또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8거래일 만에 오늘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1% 넘게 반등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깥은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하긴 한데요. 정말 숨이 턱턱 막히던 그 더위가 가시고 8월장에는 조금 선선하게 시작할 수 있을지 오늘도 전략들 포트에 어떤 종목들 담아봐야 되는지 주식라방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모두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로이 대표님과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면서요. 오늘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무엇인지 테마와 종목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중에서도 원탑 종목 저희가 꼽아서 공략까지 함께 할 생각입니다. 네, 공략법까지 모두 궁금하신 분들은요.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 아래 QR코드만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팍스통신망에서는요. 실시간으로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까지 함께 살펴주고 계시고 오늘 꼽아봤던 원탑 종목들 전략까지 함께 세워볼 예정이니까요. 모든 전략 받아보시면서 9월장의 시장 제대로 대비해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할 대표님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우리 시장 금요일장인데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9월 시작을 대비하는 전략들 다양하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증시가 이제 좀 금요일답지 않죠, 그죠? 네. 일단 가장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일단 시장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이제 거래량 그리고 이제 다소 수급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아시아 주요국들과 그리고 이제 현재 미국 증시 부장에서부터 조금 이제 전부 다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도 오늘 뭐 강보한 마감은 하겠습니다만은 뭐 변동성이 조금 뭐 그렇게 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좀 마감을 할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좀 반도체가 살아나는 느낌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주들이 조금 급락을 이어가면서 또 이제 또 2차 전지가 사실 이제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실제로 이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그 부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사실은 2차 전지라는 하나의 그 산업이 뭔가 조금 앞으로 이제 대선도 있고 미 대선도 있고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사실 이제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뭐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100% 해소된 부분은 없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시장에서 엔비디아 실적을 분명히 엔비디아 실적은 좋았지만 사실 이제 그동안의 분기별 실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큰 폭의 뭐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사실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뭐 모멘텀이 좀 일부 좀 사라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기분 좋은 상승 좀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국내 증시도 제가 이제 지난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은 뭔가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뭐 사실 이제 딥페이크라는 하나의 섹터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사실 뭔가 이렇게 좀 순환이 굉장히 빠른 구조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시간에 사실 뭐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쫓아가는 방향의 매매도 물론 좋겠지만 지금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략을 좀 드렸던 뭐 조선 업종이라든지 방산 쪽 이런 업종들 실적이 정말 좋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이제 수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업종에 좀 투자를 하시되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비중 관리 잘 하셔서 좀 이제 상승 나올 때는 일부 분할 매도 그리고 조정이 들어올 때는 일부 분할 매수 개념으로 대형주를 사실 좀 건드려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기자재 쪽으로 눈을 좀 돌리셔 가지고 뭐 엔진 관련된 뭐 친환경 엔진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두드려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그 조선 업종이 좀 강세를 보여요.
그렇지만 이 정도의 상승을 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좀 끌고 가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기준, 내 기준점, 뭐 진입가가 되겠죠. 진입가 위에서는 분할 매도, 그리고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로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포트폴리오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지 다행히 오르고는 있지만요. 전반적인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 좀 한산한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현재 오르고는 있지만 사실상 반도체주들 반등하고 있어도 그동안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가 매수세도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빠르게 순환되는 구조에서 대선까지 계속해서 이 추이를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좀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실적이 좋고 앞으로의 수주를 이어갈 수 있는 업종들 위주로 좀 담아봐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실제로 말씀 주셨던 시점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조선주들, 대형주들, 기자재 쪽 굉장히 강하게 오늘도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또 반등도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 또 살펴봐야 되는지 다양한 전략 잡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을 잘 잡아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어느 타점에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될지, 어느 시점에서 분할 매수로 내가 진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팍스통신망에 오시면 모든 전략들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대표님과 함께 이 시장 잘 이겨갈 수 있는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장 또 살펴보니까 그래도 오늘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어요. 이럴 때 또 다양한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또 테마 살펴주실 거잖아요. 오늘은 어떤 테마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우리 다음 주 좀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로봇 관련주 일단 먼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를 준비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금요일장에서 미리 좀 다음 주에 좀 주도할 수 있는 섹터들 공략해 놓는다면 다음 주에 시세 나왔을 때 또 저희는 기분 좋게 또 이런 상승 이어갈 수 있겠죠. 오늘 그럼 다음 주를 대비하는 어떤 주 같이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일단 그 로봇 지금 추석 연휴쯤에 네. 일단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네. 그 보핏이라는 로봇이 출시가 돼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원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원래는 이제 첫 상용화, 네. 처음으로 이제 좀 판매하는 게 그 B2B로 좀 나올 것 같았거든요. 네. B2B로 나와서 뭐 일단 사실 이제 기업들 위주로 많이 네. 풀어놓고 좀 이렇게 B2C로 넘어올 것 같았는데 네. B2C로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거 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안내라든지 뭐 실제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좀 상용화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이게 지금 가장 좀 이제 전략적으로 좀 출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이제 거의 노약자나 혹은 맞아요. 이제 뭐 당뇨 환자라든지 네. 뭐 환자 그 좀 몸이 불편하신 거동이 분들 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추석이에요. 추석이니까 네. 또 선물을 또 엄청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를 네. 사실 이제 뭔가 좀 맞물리죠, 그죠? 뭔가 추석 시즌에는 효도 상품 같은 것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하나의 좀 전략적으로 뭐 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기대감 아닐까요? 그렇죠. 네. 이슈, 재료, 기대감인데 지금 그동안에 사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삼성전자에서 이러한 언급이 있거나 출시 계획을 밝혔을 때 우리가 그 파급력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 파급력이 네. 사실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네. 시장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 어땠냐면은 실질적으로 로봇 관련된 로봇 테마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강세를 좀 장기간 유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많게는 몇백 프로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분명히 반복되진 않을 겁니다. 그 정도의 상승이 네네. 반복되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이런 뭐 재료라든지 네. 그리고 뭐 관련된 분들이 사실 이제 언론에 이제 뭔가 좀 발표를 냈을 때 네. 이게 파급력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 당일 혹은 그 주는 최소한의 로봇 테마가 강세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뭐 개별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강한 종목들이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되게 강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전반적인 시장을 그렇죠. 주도하는 강세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주도업종은 아니죠.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번에 상승 이슈가 나왔을 때 상승했을 정도까지는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할 확률은 좀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펴보는 이유는 이제 다음 주에 추석을 앞두고 보핏이 출시됐을 때 그때 또 나올 수 있는 시세들,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폭발적인 시세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오늘 가지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보통 이제 연휴 전으로 네. 주식시장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게 그랬나요?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도 네. 우리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또 써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좀 빼서 쓰고 또 해야 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저 같아도 또 어느 정도 많이 묶여 있었으면은 어느 정도 또 빼야 되지 않을까, 그 시기에는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연휴 전으로는 뭔가 주식시장이 좋지 못했는데 네. 그럴 때는 정말로 시장이 어떠냐면요. 음. 시장이 좋지 못할 때 어떤 재료가 있는 하나의 섹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뭐 시장 안 좋을 때 코로나19 테마 나오면 막 올라갔던 것처럼 수급이 네. 쏠리거나 집중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9월 달에 다음 주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다음 주 연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연휴 전으로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은 한번 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면 당연히 뭐 관련주들을 보는 게 좋겠죠. 네. 혹은 뭐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굳이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주가가 폭발적으로 좀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뭐 이렇게 삼성전자 관련된 그 보핏 관련된 이슈를 좀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지상에 전투용 로봇을 투입을 했어요. 네. 그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앞으로 이제 미래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보여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자율주행 로봇 이용해서 뭐 로봇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화면에 보이는 이런 조그만한 전차 같은 것들, 이게 실질적으로 뭐 후방에서 지원이 된다든가, 그리고 이게 총알에도 강하고 그리고 포탄에도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게 이제 가격도 사실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아 저건 몇 천만 원 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근데 그다지 가격도 높은 가격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 대당 약 2천만 원 정도 그렇죠. 한다고 하네요. 사실 이제 인력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죠? 네. 사람이 태어나서 학교를 졸업하는 데까지 네. 이 금액보다 더 많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잖아요. 아, 뭐 한 3살 때까지만 키워도 이 정도는 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저렴한 거죠. 와, 지금 이 불 사이에서도 지금 거의 뭐 불을 뚫고 나가고 네. 있던 아까 영상에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네.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음. 우리 그 유럽국이라든지 주변 국가에서 이 방위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 더 막 그 부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더욱 더 집중을 하고 투자 비용도 늘려나가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방위 비용을 늘리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여기에 이제 분명히 뭐 로봇개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전차처럼 한국산 로봇이 또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잘 짚어주셨는데 네. 어쨌든 기대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다족 보행 로봇 그 관련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물론 앞서서 주가라는 게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기 전부터도 사실 선반영되면서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시기에서 재차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앞으로의 뭐 전쟁이 사실 없어야되죠. 그쵸.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때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물론 이제 로봇주들이 좀 움직여줄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로봇을 만드는 이유는 과거부터 좀 돌아가서 보자면 우리가 보통은 협동 로봇 생산 쪽에 많이 썼어요. 네. 그죠? 거의 다 이제 생산용 로봇, 그래 뭐 협동 로봇 위주로 좀 이제 많이 썼는데, 사실 이제 너무 고령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서비스용 로봇이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쵸. 실제로 그 저희 집에도 로봇 청소기도 많거든요. 네. 써보면은 이게 세대별로 좀 로봇 청소기들이 진화를 해요. 결국은 과거에는 그냥 지정해 놓은 대로 이렇게 좀 가는 자율주행하는 그 네. 정도의 수준에 그쳤는데, 요즘에는 뭐 카메라가 다 인식해가지고 그렇죠. 어디를 피하고 어디를 청소하고 뭐 물걸레질을 할지. 사각지대가 없어요. 네, 아 맞아요. 진짜 사각지대도 발이 다 없고, 튀어나와가지고 사각지대까지 다 청소를. 사각지대도 없고요. 네. 그 1세대 모델들을 보면은 네. 이게 쓰고 나서
뒤에 처리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불편했어요. 막 걸레도 직접 빨아야 그렇죠. 되고 먼지통도 직접 비워줘야 그렇죠. 되고. 네. 지금은 근데 가격이 비싼 대신에 음. 그 가격에 걸맞는 행동을 해요. 막 혼자서 쓰레기 다 비우고 물통도 안 갈아줘도 물도 안 된다던데요. 갈아요. 걸레 다 빨아요. 다 그러니까 빨고 나중에 이제 그 오수만 한번 버리시면 되고. 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진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보픽 같은 것들 이것도 사실 서비스용 로봇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뭐 화재 감시나 뭐 진압 이런 것도 로봇들이 또 대체를 할 거다. 이런 위험한 업무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탐색하고 구조하고 이런 거 정말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그 기술력의 단계에 아직 올라서지 못했다라는 거. 아직은요. 100%는 못 왔죠. 음.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그 로봇을 엄청나게 개발하고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에서 이 입는 로봇, 우리 그 웨어러블 네. 로봇을 입으면 내가 들 수 있는 중량보다도 훨씬 많은 무게의 중량을 들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떤 원리예요? 로봇이 이걸 해주는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네. 그런 큰 기사만 나왔지 네. 아직 뭔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반신반의죠, 사실. 반신반인데 우리가 잘못 막 이제 경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직도 중국이 뭐 수준 미달에 네. 뭐 기술도 부족하고 그쵸. 뭐 이런 줄 아는데 사실상 중국 그 배터리는 사실 이번에 불이 좀 화재가 좀 있었지만 네. 자동차라든지 뭐 모바일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로봇 이런 것들이 기술력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좀 떨어지지 않나요? 떨어질 만한 레벨은 아니라고 봐요. 꽤 올라왔나 보네요. 그렇죠. 기술력이 사실 이제 뭐 조선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업계도 그렇고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마저도 로봇에 손을 댄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정말 로봇이라는 하나의 이 산업이 네. 지배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앞서서 우리 로봇 관련주들이 어땠냐면은 너무 많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로봇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로봇 종목들 보시면은 다 조정이에요. 지금 이미 너무 고평가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미 고평가된 이후에 네.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제 저점을 좀 다지려는 시점이고. 저점을 충분히 지금 다지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낙오된 종목들 보면은 아직까지도 하락 파동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빠졌고 조정이 들어왔고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겠다. 이거는 사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현실 세계에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뭐 뭔가 찾을 수 없는 오아시스 같은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뭐 국내에서 이제 전방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R&D라든지 혹은 뭐 기업 합병이라든지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보자면 주가 조정 이거 하나만 보고 투자를 안 해요. 정말 안 합니다. 지금 근데 사실 일반 투자자라고 했을 때 로봇 관련주들에 투자를 못 해요. 왜요? 조정이니까. 네. 조정이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가 지금 현재 8개월이 끝났잖아요. 네. 8월 달이 지나고 이제 9월 달에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8개월 동안 계속 눌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 맞나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8개월 동안 계속 조정이면은 앞으로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을 때 그때가 돼야지 조금 이제 좀 진입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의 차이인데 네. 이미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투자를 하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살짝 올라왔을 때. 근데 그게 살짝인지 네. 추가적인 하락 파동인지 아무도 판단을 모르죠. 못 해요. 그렇죠.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매주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만약 그럼 내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네. 내가 로봇 투자해 보고 싶어. 근데 내가 투자금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시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내가 가진 시드에서 로봇 섹터에는 한 300만 원 정도 투자해 보고 싶어. 그러면 50만 원만 사면 돼요. 이제 점점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요? 그렇죠. 50만 원만 사고 정말 어차피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나서 네. 그때부터 뭐 어느 특정 구간부터 바닥을 잡고 시세가 좀 분출되는 라인이 나와요. 그러면 시세가 아무리 분출돼도 주가가 빠졌으면 네. 내 매수가보다 아래잖아요. 그렇죠. 그때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산업 자체는 네. 미래 모멘텀이 강하지 현실적으로 지금 현 순간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건 아니에요. 미래 모멘텀이 강하고 정말 첨단 산업이고 국가에서 육성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산업이에요.
그러면은 미래까지 좀 오래 보려면은 대형주 위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대형주를 공략을 하든지 네. 혹은 대형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을 공략을 하든지. 음. 사실상 대형주보다도 네.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가긴 많이 올라가요. 다만 앞으로도 빠질 네. 때는 더 많이 빠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비중 전략을 잘 잡으시면 이런 것들을 뭔가 리스크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가 디테일하게 금액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음. 특히나 이제 지금 들어가도 되냐 마냐의 문제를 가장 많이 고려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로봇이 분명히 좋은 건 알겠는데 음. 언제가 알 거야. 음. 그걸 알면은 누구나 뭐 좀그 팔아서 다 넣죠. 팔아가지고 네. 여기 투자를 하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조절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유망하다고 보고 계시는 종목이니까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주를 가져갈 때는 대형주를 가져가시고 또는 중소형주에서는 대형주와 함께 이슈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살펴봐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뭐 보핏이랑 관련된 추석 전후로 해서 좀 어느 정도 시세를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대형주가 아니라 우리가 좀 공략할 만한 대형주랑 좀 관련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꼽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이런 관련주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그동안 보핏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좀 움직였던. 재미를 많이 봤던 그런 종목들인데 실제로 이제 첫 번째로는 이렌시스라는 종목을 준비했어요. 네. 제가 이제 2시에 방송을 하면서 네. 이렌시스라는 종목이 로봇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말 많이 공략을 했어요. 네. 상한가도 한 2번이나 갔었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원탑 종목 공략하고 상한가도 2번이나 갔었고 네. 정말 많이 공략했어요. 그렇죠. 5번, 6번. 왜? 네. 이슈가 너무 지속적이었고 당시에. 네. 그리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뭐 거의 대장주였으니까 이렇게 네.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음. 일단 국내 시장 전체에 그 오일 댐퍼 그리고 감속 모터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네, 감속기 모터 점유율로 치면은 국내에서 80% 그렇죠. 차지하고 있다고 거의 하네요. 독점적인. 네. 그리고 그 지금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뭐 웅진이라든지 뭐 대기업 위주의 그 판매처가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렌시스라는 종목도 이 보핏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이제 대장주로서 뭐 상한가도 가고 굉장히 급등도 나오고. 다만 이제 최근에는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급등 후에 좀 시세 반납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차트 보시면은 우리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네. 다 이래요. 모든 로봇 관련 종목의 차트 그렇죠. 모양이요? 개별 이슈가 있는 네. 종목이 아니라 네. 우리가 뭔가 뭐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대형 이벤트가 있었을 때 로봇 관련주들이 정말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급등 이후에 사실 이제 거품이 빠진 종목들 다 이 모양이에요. 차트가 다 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렌시스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는 좀 추가적인 좀 바닥을 찍고 추가적으로 이제 추세를 좀 형성하고 있는 구간인데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딱 보면은 한 6,500원대 장기 이평선 기준에서 돌파가 나왔다. 왜? 저항대기 때문에 그 6,500원대 이런 구간대는 돌파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좀 추가적으로 시세가 엄청나게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재료가 사실 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중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지금 현재 시장은 이 장기적인 사이클을 두고 봐야 되는 이런 업종에 사실 중장기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가 보핏 출시 전이니까 우리 그리고 뭐 연휴 전이니까 한번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보기 좋은 빨리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중장기 투자에 대한 뭐 모멘텀을 가지고 보시려면은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혹은 뭐 다른 대형주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SPG라는 종목인데 혹시 이 종목 들어보셨나요? 네, 오늘 또 저도 준비하다가 들어봤는데 그 전까지는 SPG 사실 좀 저한테는 생소한 종목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랑 거의 2년 동안 공동 연구 개발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동형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그 보행 보조 로봇 보핏에 대해서 이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한대요. 그렇다 보니까 보핏의 좌우에 하나씩 액추에이터가 탑재가 될 건데 이거를 SPG에서 공급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기존에도 원래 이제 감속기 기업으로 좀 유명했는데 네.
과거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가장 많이 시세를 줄 때 그때 가장 많이 그 중에서도 가장 선두권에 있던 가장 많이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바로 이 감속기 기업이에요. 감속기가 실제로 로봇 한 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부품의 가격 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이 로봇 한 대에 네. 지배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감속기입니다. 아, 감속기가 그러면 로봇 가격에서 가장 좀 많은 비중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차지해요. 한 60% 가까이 돼요. 그렇구나. 당연히 감속기를 판매하는 기업은 네, 뭐 실질적 수혜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로 감속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자, 감속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람으로 치면 관절 같은 거잖아요. 관절 이제 속도를 제어해준 모터하고 관절 같은 이런 감속기. 이 감속기가 사실은 가장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뭐 로보티즈나 이런 기업들 보면은 감속기와 모터가 합쳐져 있는 액추에이터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판매까지 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도 많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부각을 받을 수도 있다. 가장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물론 이제 이 종목도 똑같아요. 지금 차트 이렌시스하고 똑같죠. 그러면은 지금 또 어느 정도 기대감에 많이 올라왔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이제 저점 기준에서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저점 기준에 크게 우리가 낙폭이 한번 시장에 나왔었잖아요. 네. 조정 이후에 사실 이제 조금 저가 매수와 반발 매수가 좀 유입이 된 것뿐이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뭔가 재료적으로 상승할 만한 뭔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실 지금 올라온 거는 뭔가 재료적인 것보다는 네. 그냥 반발 매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여기서 추세 하락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중요하게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재료, 그죠? 재료가 나올 것이다. 재료가 지금 이미 나왔잖아요. 네.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료를 활용해서 좀 이제 변곡점 나오는 구간 정도만 우리가 체크해서 공략을 하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로봇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고 해도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존에 우리가 최초의 로봇 관련주들 움직일 때는 분명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줄지어서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 정부에서 뭐 규제를 풀어주고 그 유니콘 기업, 벤처 기업들 R&D 육성하고 뭐 집중한다, 투자한다 이러한 이제 대규모 이슈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서 네. 다 같이 로봇 테마 자체가 상승하는 그런 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장이 나오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슈 활용해서 네. 좀 이제 짧은 구간 좀 수익을 챙겨보자 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LIG 넥스원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제 보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 기존에 이제 LIG 넥스원이 그 무기 위주의 무기를 네. 생산하는 기업이었는데 방위 관련 사실 이제 방위 산업 방산 관련주. 쪽으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왜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됐냐? 네. 최초에 이게 막 9만 원대, 8만 원대 주가가 사실 이제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24만 원대, 25만 원대까지 왔어요. 2배 넘게 오른 건가요? 뭐 배 이상 올랐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기업은 뭐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사족 보행. 그러니까 로봇개. 네. 그게 이제 가장 유명한데 이게 사실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방위 산업이라는 하나의 이 그 산업에 네.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앞으로 방위 산업에도 로봇이 많이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은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죠?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서 올라갔다. 지금 그래도 상당히 좀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좀 빠졌다고 봐도 될까요? 바닥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아직은 왜냐면은 없고요. 네. 너무 상단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사실 이제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고 하다 보면은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공략하기엔 좀 까다롭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거 봐, 이게 지금 네. 공부가 네. 아니 가장- 너무 말씀 많이 해주셔서 주식 투자에 네. 있어서 가장 네. 중요한 게 뭘까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직접적인 투자를 할 때. 비중? 네. 비중이요. 그렇죠. 네. 지금 비중 관리를 하면은 사실 두려울 네. 게 있을까요? 그래도 전 좀 무섭더라고요. 계속 빠지면 어떡하나. 지금 내가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300만 원에서 50만 원만 넣었는데 떨어져서 또 100만 원 넣었는데 또 떨어졌어. 이제 다 쓰면 어느 어떡해요? 구간에 사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제가 하나만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 이 종목이 그 로봇 관련주들 전체적인 하락이 나왔고, 그죠?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사실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의 장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안 빠졌어요. 네. 그리고 왜 그러냐?
방위산업 쪽에서 사실은 이제 무기도 많이 판매하고 있고, 네. 그죠? 방산주 어때요 지금?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원래 방산주예요. 그러니까 그럼 방산주랑도 같이 갈 거니까 그럼 오히려 조금 안심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죠. 비중만 잘 조절하고 전략만 잘 잡아서 가져가면 LIG 넥스원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음. 이제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기본기가 탄탄한데 네. 우리가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능으로 치자면 음.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해요. 나는 원래 뭐 모든 뭐 과목에 대해서 네.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한데 네. 앞으로 내가 미래에 쳐야 될 수능에 대한 문제, 그 예습까지 완벽히 마친 기업.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도 뭔가를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현재도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그렇죠. 그죠?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돼요. 짱짱한 기업이네요. 그렇죠. 그럼 다만 이제 LIG 주가가 넥스원. 너무 고점이라는 게 네. 일반적인 투자자들 심리에는 불안할 수가 있다. 어. 이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비중입니다. 비중이죠. 네, 그럼 오늘 또 전략과 비중을 잘 잡아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을 꼽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말씀 들어보면은 앞으로의 로봇 산업에 대한 전략도 너무 앞으로의 전망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에서 어느 정도 좀 눌려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올 이슈를 대비해서 지금 공략만 잘 해둔다면 다음 주쯤에 나올 보핏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또 시세를 줄 수 있을 종목으로 오늘 로봇 테마를 미리 들고 오셨는데 그럼 그중에서 저희가 비중을 두고 공략해야 될 종목을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사실상 저희 시드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가져갔을 때 제대로 된 전략으로 진입할 수 있다 하는 종목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그 세 종목 중에 네. 그 사실 제가 선호하는 종목은 LIG 넥스원 같은 종목은 맞아요. 네, 방위산업도 워낙 잘 공략을 해주시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LIG 넥스원 같은 종목이 사실 가장 많이 좀 선호하는 종목이긴 한데 네. 우리가 이제 어쨌든 지금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거는 전체적인 흐름, 장기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추석 전으로 보핏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종목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렌시스나 SPG 중에 그렇죠. 저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SPG라는 종목을 뽑을 거예요. 네, SPG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또 감속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보핏에 실제로 양팔에 탑재가 될 수 있는 감속기를 공급하는 업체 SPG 꼽아주셨습니다. 네네. 일단 뭐 SPG 같은 경우에는 그 분명히 이제 로봇 기업들이 국내 이제 로봇 기업들이 뭐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어떤 굉장히 뭐 수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수출폭이 큰 그런 산업보다는 사실 로봇이라는 산업 자체가 좀 불리한 건 맞아요. 그렇긴 하죠. 로봇이란 기업들은 사실상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좀 이제 기대감을 먹고 상승하는 네. 그런 이제 하나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감속기라는 이 하나의 모멘텀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모멘텀이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 중요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단기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이걸 공략하자는 거지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편입해서 좀 매수를 좀 조금씩 들어가 보는 거 괜찮은가요? 괜찮다고 봐요. 네. 네.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이슈가 오늘 나왔음에도 주가가 안 올라갔어요. 네. 오늘 시장에 안 올라갔어요. 분명히 다음 주에는 한번 반짝하고 튀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PG라는 종목을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조금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라운드 로봇 관련주에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추석 전후로 해서 보핏, 삼성전자의 보핏 관련해서 또 이슈가 나올 예정인데 이럴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오늘 살펴주셨고 그중에서도 SPG를 원탑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SPG 나도 앞으로 다음 주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좀 미리 담아두고 싶다. 그런데 어떤 비중과 어떤 전략으로 가지고 진입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전략 모두 챙겨가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와 주시면요. 방송 이후에 모든 전략들까지 다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SPG 공략해 보실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른 테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 로봇 테마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보시면요.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장이죠. 이제 약 1시간 정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코스피 여전히 또 2680선 그대로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또 외국인이 매수폭을 확대를 하면서 765선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폭을 마지막까지 좀 확대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래도 탄력 좀 좋은 것 같은데 뭐 제약바이오 조선주 계속 강한 것 같고요. 이럴 때 또 오늘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테마 어떤 테마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연일 대왕고래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종목 간 보시면은 시세가 그렇게 많이 분출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앞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앞서 우리가 올랐던 만큼의 추가적인 상승을 보기는 어렵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뭐 계속 이렇게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결국은 자꾸 투심을 자극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한 번에 또 실망 매물이 와라라라 나올까 봐. 그렇죠. 우리가 네. 근데 봐야 되는 포인트는 네. 그 짧은 음. 좀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꼭 이렇게 주가가 뿅 하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 왜냐하면 지금 시세가 안 나왔다라는 건 음. 조만간 다시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 대왕고래는 살짝 빠졌을 때 잡았다가 오를 때 시세 보고 또 빠졌을 때 잡았다가 오를 때 시세 보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지금 거의 이제 정말 급등했다가 급락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시세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 오히려 지금 진입하셔도 된다 이거죠. 지금 진입해도 좋을 시점이다. 네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슈가 나와야 지금 챙겼을 때 이슈가 또 나와야지 오르는 거고 그게 아니면 또 계속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이슈들을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은지 이런 것도 또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게 진짜 근데 과연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이게 아니 막 근데 또 막 동해 울릉도 그쪽 지역에서 또 어느 정도의 그 유체가 저장될 수 있는 층이 또 발견됐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아 진짜 나오는 거 아닌가? 뭐 구체적인 수치도 막 나왔잖아요. 뭐. 이게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음. 우리 왜 저런 얘기 있잖아요. 네.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 모른다. 어. 결혼식장 들어가 봐야 된다. 근데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또 그렇게 비교하면 그런데 네. 결혼이라는 게 이제 네. 뭐 갑자기 일로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이라는 게 그만큼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백년해로를 약속을 하고 네.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했는데 아. 사실 헤어지는 집안도 많잖아요. 아 요즘 또 많죠.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안 나와도 사실 그만이긴 해요. 그쵸. 뭔가 나오면은 그 뭐 국익에 있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지만 사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투자를 하고 뭔가 진행을 해보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사실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나오면 산유국에 좋죠. 한번 또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죠. 네. 이게 만약 나오면은 네. 한국의 사실 경기는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수준 상승 이렇게 좀 많이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 테마를 잡은 게 진짜 나왔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초저점일 수도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뭔가 네. 이만큼이라도 나왔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엄청난 기대감이거든요. 음.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뭐 거의 바닥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도 나오는 이슈들과 앞으로 나올 재료들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그때그때 좀 빠르게 대응을 해서 시세가 나왔을 때 또 우리가 그 시세를 챙기고 또 빠졌을 때 그때 또 조정이 나왔을 때 잡아볼 수 있는 전략들까지 또 실시간으로 잡아볼 수 있겠죠. 이런 전략은 사실상 시장이 아침부터 또 오후 3시 반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팍스통신망에 오셔야 모든 전략들 실시간으로 좀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 QR 같은 경우에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약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대왕고래 관련 테마에서 어떤 부분들 좀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 그 지금 8강구하고 그 6-1강구 북부에 네. 그 저류층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평가가 좀 나왔어요. 네, 이 가능성이라는 말이 진짜 사람을 좀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가능성이란 말에 그죠? 네. 주식시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첫 시추 예산이 확보가 됐다. 이게 이제 뭐 기업과 뭐 정부에서 뭐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 2차 이후에 그 해외 투자를 또 받는다라는 예정이 있어요. 해외에서 또 투자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또 관련주들 또 시세 나올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뭔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뭔가 맞아요. 이제 우리끼리 해먹자. 음. 뭐 남들 투자 받아서 같이 해먹자. 음.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어차피 이제 해외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게 좀 네. 배당 위주의 뭔가를 노리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뭔가가 안 나왔을 때는
그때는 해외 투자- 해외로 받았던 게 낫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그 제가 볼 때 이 그 사회적인 구조에서 봤을 때 네. 뭐 1,000억이다 뭐 이거는 사실 여기 투자하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뭐 나올 수익이 뭐 11조다. 140억 배럴의 가스가 나오면은 뭐 11조 수익이 추정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1,000억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비례하자면 큰 돈은 아닌데 네. 사실 이제 뭔가 타당성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때 1,000억은 엄청난 또 그 리스크가 그쵸. 돌아오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뭔가 이제는 좀 결과를 만들어내고 저는 사실 우리끼리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요? 이제 네. 나올 거라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이제 지금 시점에 네. 과연 이 카드를 왜 꺼냈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갑자기 튀어나온 네. 거긴 해요. 뭔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소스를 던져가면서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네. 정말 뜬금없는 시간에 뜬금없는 시기에 이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 하는 의구심도 사실 많죠. 음. 일각에서는 뭐 이게 괜한 데 투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많고.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 이제 이거는 뭐 사실 이제 앞으로 해외에서 투자하느냐 네. 국내에서 투자하느냐는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있느냐 없느냐, 진짜 나오느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차 투자를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세 번째로는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140억 배럴 기준에서 11조 수익이 추정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각에서는 11조 이상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건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얘기니까. 진짜 그죠? 열어봐야 아는 거겠죠? 이게 과연 그냥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그 오아시스 같은 거냐 혹은 뭔가 진짜 나오냐 여기에 따라서 진짜 시장이 판도가 바뀔 거예요. 그렇죠. 주식 시장도 그렇고 모든 시장의 판도가 바뀔 거예요. 음. 지금 사실 이제 국내 증시가 뭐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절대 저평가는 아니거든요. 어. 왜? 지금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를 월봉으로 쭉 펼쳐서 보면은 네.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우상향 추세예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많이 빠진 것 같잖아요, 지수가. 네. 우상향 추세예요. 계속 제자리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네.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계속 보면은 쭉 그냥 우상향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 대왕고래 테마가 진짜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뭐 반도체, 2차 전지, 주도 섹터들 다 제치고 대왕고래가 간다고 보시나요? 이 진짜 나오면은 대한고래가 갈 수밖에 없죠. 그쵸. 거의 대왕고래가 지배라고 봐야죠. 네. 네, 지배한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점에서 정말 잘 가려서 어떤 종목들을 좀 가져가면 좋은지 잘 가려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 유망하게 보시는 테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순환매가 계속 돌았었으니까 대왕고래에서도 지금은 네. 못 가려요. 지금 못 가려요. 네, 지금 못 가려요. 네. 그냥 뭐 오늘 시멘트에 수급 들어오는구나 시멘트 따라가고 음. 혹은 그게 아니라면은 오늘 뭐 어디 피팅 밸브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철관이라든지 네. 강관이라든지 혹은 뭐 시멘트에 미리 진입해두거나 그러면 그날 아침에 알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당일에? 일단 이제 대왕고래 섹터가 최근에는 네. 이렇게 이슈가 뭐 주말에 나오잖아요. 네. 월요일 날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 중에서 섹터가 많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움직이는 종목만 움직여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목들. 그렇죠. 네, 그런 종목들 좀 움직이죠. 가는 종목들을 미리 좀 담아놔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는 종목들을 담기에는 리스크도 또 분명히 존재하죠.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그래서 뭐 순환매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좀 기존에 우리가 굉장히 고점에서 뭔가 투자를 하자고 하면은 좀 네. 리스크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죠. 지금 사실 뭐 넥스틸 이런 종목들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조정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면 뭐 주가 사야 돼요?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네. 그러면 우리 뭐 사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공략을 해야 어쨌든 다음 주에 시세가 나오던 아니면 뭐 순환매가 돌던 할 때 좀 챙겨갈 종목들을 미리 좀 담아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담을 수 있는 종목으로 어떤 종목들 좀 보고 계세요? 9월 달에도 아마 순환매가 좀 돌아줄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피팅 밸브 관련주입니다. 관련주인데 음. 그 우리 왜 아람코랑 애니도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이제 관련 고객사로 이제 분류되면서 그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좀 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시면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상승 이후에 박스권을 계속 연출했었는데 박스 상단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결국은 이 구간 상단에서 다시 한번 지금 지지가 나왔죠 오늘. 네. 이 구간 지지 잘 받아주면 주가 상승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달에 다시 한번 이 대왕고래라는 섹터가
상승 랠리를 또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광밴드. 성광밴드는 사실 이제 대왕고래 뭐 입찰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있지만 네. 우리가 기존에 이제 피팅 밸브 업계에서는 거의 대장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9년 만에 이제 분기 수주액 700억 원을 돌파했다.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피팅 밸브 업종은 원전 시장도 좋고요, 조선 시장도 좋기 때문에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오늘 또 조선 강하잖아요. 그렇죠. 성광밴드는 원래 기존에 원전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혹은 이제 조선이라든지 이런 기자재로서의 그 좀 유망한 기업이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수주액이 결국은 이제 9년 만에 이 700억이나 돌파를 했다라는 게 앞으로 이제 뭐 추가적인 개선세라든지 뭐 실적에 대한 개선세라든지 좀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주가는 이게 고점은 아니라고 봐요. 뭐 어차피 앞으로 길게 더 보면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그 조선 업종, 반도체 업종, 원전 업종 다 조정받으면서 네. 좀 하락이 컸었어요. 예, 과거에는 분명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하락이 컸고 이렇게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난 이후에 최근에 이제 피팅 밸브 관련해서 대왕고래 이슈에 이제 엮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근데 이거 전 충분히 아직도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남았다라고 보고 지금 진입해도 사실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봐요. 오늘 종가 기준 진입해도 매력적인 종목이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종가에 진입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건 네. 뭔가 이렇게 좀 조금 더 조정이 들어왔을 때. 네. 그럼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들어가면 좋을까요? 저는 한 15,000원 부근에서도 진입해도 된다고 봐요. 15,000원 네. 부분. 이게 네. 그렇게 크게 낙폭이 나올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 15,000원 부근에서만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성 밸브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그 차트를 보시면 알아요. 이거 완전 그냥 급등이라고 밖에 못 보잖아요. 그죠?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근데 이런 네. 종목을 왜 들고 왔냐면요. 네. 어차피 지금 재료가 나오고 시장에서 뭔가 이슈가 나오면 얘는 이런 애들은 또 가요. 또 간다. 네. 이렇게까지 시세를 이미 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조정이 한번 들어오면은 그냥 쏟아낸다. 이렇게. 너무 그죠? 무서운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맥락 없이 오른 종목들이 네. 조정이 나오면 정말 크게 조정이 들어와요. 어, 저는 웬만하면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제 단타 말고는 안 보셨으면 좋겠다. 단타로만 네, 또 단타로만 전략이 보시죠.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좀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 단타로 보면 좋을 종목 화성 밸브 골라주셨습니다. 네, 총 3종목 가져와 주셨어요. 한선 엔지니어링, 성광밴드, 화성 밸브. 그중에서도 화성 밸브는 어느 정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좀 테크니컬한 스킬 되시는 분들에게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럼 오늘 한선 엔지니어링이랑 성광밴드 중에 골라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저는 성광밴드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광밴드 아무래도 원전, 반도체, 조선 이런 기자재 부분에서도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오늘 성광밴드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성광밴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15,000원 부근까지 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지켜보면 좋은 종목으로 또 골라주신 거죠? 일단 지금 현재 그 추세가 그 21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15,000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구간을 이탈하느냐 혹은 다시 한번 재차 지지를 받아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탑 종목 대왕고래 테마 가져와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성광밴드 꼽아주셨습니다. 대왕고래는 9월에도 시세를 줄 수 있는 테마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진입하기 좋은 종목,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분들 원탑 종목 전략은 팍스통신망에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모든 자료들, 전략들, 실시간 대응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